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권이죠. 일단 코스피 낙폭은 좀 더 크게 나옵니다. 1% 이상 밀려나고 있고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부담됩니다. 금융투자도 벌써부터 2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배당을 관련해서 매수했던 자금들 금융투자 중심으로 토해내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의 종목들 대다수가 빠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좀 들여다볼 포인트들 잡아보고 종목까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종목들 오늘 하락권 진행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등의 2차 전지 쪽의 낙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30위권 내에서 KTNG나 하나금융, 우리금융과 같은 배당이나 혹은 조금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만 비교적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낙폭을 조금 키워나가고 있어요.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LG엔솔은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는 쪽이 엔터와 금융주, 유틸리티 쪽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방어주를 선택지에 넣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이자 비용 부담이 없는 섹터를 골라야 된다라는 대안주로서 역할도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다만 투자 메리트가 정말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겠죠. 일단 종목별 전략을 좀 짜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도 이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언제쯤 힘쓸 수 있을까요? 차장님 시각 좀 정리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가 낫긴 한데 굳이 반도체를 당장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초 들어와서도 같은 수급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바닥을 완벽하게 뚫고 내려가면서 제가 일봉상으로는 지지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봉상으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도달하죠. 72,000원대.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뚫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로 반도체 업황 최악이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120월선이죠. 68,000원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셔야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하반기에 업황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가봐야지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를 산다라는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나름 지난해는 그럭저럭 잘 버텼던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이요. 시작과 동시에 어제 맞고 오늘은 더 세게 맞고 있는 상황. 어제 3.5, 오늘은 6.7까지 급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전략 좀 나눠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할 때 외국인들의 지분 줄이기가 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12월 28일에 외국인들이 61억, 그 이후에 14억. 그리고 어제가 44억의 매도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도 매도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투신 쪽에서 조금 버텨주고 있었지만 사모펀드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K방산의 프리미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 들어와서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의 흐름들로 봤을 때 사실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물론 수익률로 봤을 때 고점 10만 원 부근에서 잡으신 분들은 많이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그동안에도 보여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파동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9월 초에도 일단 11만 4천 원까지 갔다가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8만 2천 원대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갔죠.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다시 한번 11만 원에서 또 12월 초에 8만 3천 원대까지 또 빠졌어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도 보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파동에서도 저는 만약에 지금 자리대 8만 2천 원대를 지키고 끝난다. 그리고 수급이 오후 들어와서 반전되면서 유입이 되는 게 확인이 된다.
라고 하면은 사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가 수급의 이탈과 함께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60월선 한 8만 원 조금 언더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좀 열어놓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원 선 언더까지 일단은 조금 열어놓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같이 더해 주셨습니다. 지켜보죠.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형주 중 하나일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의 귀환은 언제쯤? 사실 11월 초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네. 정말 잘 갔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그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변동이 좀 커졌는데요. 오늘 장도 일단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는 이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실적인데요. 네. 지금 셀업체들 뭐 SK 오는 적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엔솔도 한 컨센을 30% 가까이 하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실적에 대한 얘기부터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환율 하락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완성차 항상 말씀드릴 때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환율의 하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내수 쪽에서 팔리는 비중보다 선진국 쪽으로 나가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나가는 출하량 자체가 획기적으로 크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효과도 상쇄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건 이제 성과급이죠.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성과급으로 지급이 되면서 그동안에 내왔던 실적보다 다른 퍼포먼스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성과급이 아마 크게 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부분들을 하회하는 이런 실적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까요? LG에너지솔루션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력 면에서도 지금 최고이고요. 3년 내로 CATL의 매출을 뒤집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CATL 매출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아시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로컬 매출이에요. 중국에 들어가는 이런 매출들이기 때문에 선진국, 유럽과 미국 쪽, 특히나 미국이 개화하는 시기에는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4%, 이거는 소형 전지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전지는 아닙니다. 소형 전지단에서는 당연히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5%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IT 세트 수요 감소가 그대로 반영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 2차 전지 출하량은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 9%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8%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개선되는 모습들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점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 다음 포인트도 아마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440조.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네. 수주 예상 잔고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워낙에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440조 많이 보셨을 건데 이게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제 시행이 바로 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있어서 생산 기지를 미국에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K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구애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중국을 일단 배제시키잖아요. 중국이 전체 배터리망의 밸류체인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리튬 인산철, 물론 리튬 인산철보다 하이니켈 배터리 비중이 더 높아요. CATL, BYD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같은 811이라고 해도 수율의 차이가 엄청나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율이 안 잡혀서 같은 설비를 해외에 구축을 했는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현지 인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SK온이 적자 전환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율이 안 잡혀요. 70에서 80%, 70%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불량품이 그만큼 많이 양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CATL이나 BYD 이런 쪽들 811 배터리에서 수율 얼마 나오느냐? 50% 나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만큼 기술력의 격차가 확실하게 벌어져 있고요. 그쪽에서 811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구반반, NCAM, NCMA죠. NCMA 배터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의 격차가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국내 배터리셀 3사의 수주 잔고가 다 합쳐서 1,00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000조 이상 될 겁니다. 그만큼 LG에너지솔루션이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가 제가 이제 탑픽 다음에 차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K온 쪽은 수율이 잡히는 거 보면서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의 포인트를 많이 잡아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2차 전지 쪽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게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도 예상을 하회한 상황이고 테슬라 수요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엔솔도 테슬라 밸류체인이다 보니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맞아요. 글쎄요. 그게 예전에는 이런 공식이 통했어요. 테슬라가 전기차다. 근데 지금 아니에요. 테슬라 이꼴 전기차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위 5대 고객사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다 5개를 합쳐도 매출 비중이 50%가 안 돼요. 제가 아까 완성차 업체들, 미국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같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해서 구애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테슬라에만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만큼 차를 못 팔아도 다른 쪽들이 배터리를 살 그 수주를 곳간에다 채워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글로벌 점유율은 제가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근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없었어요. 테슬라 아니면은 지금 현기차도 북미에서 9%까지 지난 6월에 점유율을 끌어올렸었죠. 그리고 GM도 약간 있었는데 그때는 생산 차질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다 내연기관 쪽에서 잘하던 업체들이 다 진출해서 전기차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현기차는 포드의 이런 동급의 차량의 순위가 밀리면서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율주행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SD, 풀이라고 하잖아요. 풀 아닙니다. 3단계도 안 돼요. 시스템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단계가 자율주행에서 3단계예요. 근데 풀이라고 하면은 5단계까지 가야 돼요. 인간은 전혀 자동차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타서 보이스로 얘기하겠죠. 부산까지 가. 그러고 안에다가 영화 틀어서 온통 전부 다 천장과 뭐 유리창 이런 쪽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돼서 그냥 그걸 보면서 우리는 뒤로 의자를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가? 우리 레이더 쓸 겁니다. 예전에는 레이더 쓰는 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의도된 건지 모르겠는데 레이더 쓰면은 차량 가격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럼 개화하는 시장에서 비싼 차 위주로 팔면 접근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량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초기에 시장이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빠르게 선점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테슬라 3 모델에도 인산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을 한 것도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긍정의 시각을 잡아주고 계시는데 그럼 가격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단기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43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여기서 50만 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일단 네. 수익을 내다가 정말 추세 전환할 때 모아가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지금 모학을 단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빠졌던 부분들은 이게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거다. 전기차 수요가 완벽하게 감소한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월 말경에 또 네. 보호예수 물량 부담이 있지 맞아요. 않나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예수로 풀리는 물량 자체도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의 물량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만약에 그거 우리 회사의 미래가 좀 어두울 것 같아 라고 해서 바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분들 아니면 급전이 필요해서 차익 실현하는 분들 있으면은 그거 누가 받아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급의 논리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다시 외국인과 투신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지금 3일째, 어제까지 3일째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4분기의 불안감과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한 수요의 둔화 우려감들은 이미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여전히 높게 유지가 올해에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는 가격적인 면에서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기 수요는 많고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가열차게 마케팅을 전부 다 뛰어들어서 할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러면 목표가 얼마로 대응할까요? 네. 모아가서. 일단은 지금 현재가부터 모아가시는 전략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율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죠.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부근 63만 원 부근 1차로 설정한 이후에 숫자 나오는 것들 보고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 63만 원까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사 차장님과 그동안 호흡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 명대사처럼 약간 그날 한 놈만 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번엔 리튬이었고 맞아요. 오늘은 네. 또 LNF를 이어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해답은 하이니켈 양극재라는 포인트인데 사 차장님과 호흡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이니켈 양극재 네, 얘기하셨는데요. 맞아요. 네. 첫 번째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한소중님, 결국에는 뭐 구조적 성장 스토리부터 잡아주시는 건가요? 네. 뭐 여전히 전 세계적인 흐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주가일 뿐이죠. 근데 그 주가에서도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놈만 패려고 이렇게 한 가지 섹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여전히 지금도 좋아 보이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포인트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핵심 오브 핵심.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에 맞추냐. 일단 네. 뭐 2차 전지에서 배터리가 핵심이고 그 네. 가운데서도 소재에서 양극재가 핵심이고 맞아요. 그 가운데서 하이니켈 양극재 이렇게 핵심 오브 핵심인가요? 맞아요. 네, 하이니켈 밑에 또 하나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정제. 정... 네,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률이 채 10%가 안 돼요. 그만큼 여기에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승전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업체인 CATL과 BYD도 NCM 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매출 비중도 LFP보다 NCM이 더 커요. 그런데 양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냥 실험실에서만 하느냐, 이걸 대량으로 양산을 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율 잡는데 꽤나 고전을 할 거고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이게 한 곳에서만 받아서는 배터리 수급이 우리 차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 업체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가 완벽하게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을까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계약 구조도 보면은 약간 그 기술을 빼올 수 있는 이런 지분 투자 구조로 약간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야, 니네 그쪽 미국 완성차 업체에다가 공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시장 저변을 넓히려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보조금 혜택 못 받으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니켈 함량은 계속 높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 높이고 주행 거리를 늘려야 되는 게 전기차의 숙명이기 때문에 이 LNF는 지금 세계 최초로 NCMA 이게 알루미늄을 추가하면서 코발트 쪽의 비중을 또 줄인 거예요. 코발트가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 콩고에서 많이 나는데 중국이 철도, 로로, 인프라 콩고에다 깔아주면서 지금 콩고에서 코발트를 다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줄인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가 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 LNF 악질성 이슈도 하나 짚어볼게요. 뭐 꽤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부 측에서 미국 진출에 조금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 미국에 시위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정말 우리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간에요. 네. 그건 악재가 되지 못합니까? 네, 일단은 그 이슈는 조금 잠정적으로 지나갔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은 상반기, 늦어도 내년 3분기 정도에는 미국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그걸 정말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양극재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정부 차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점을 잘 찾아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NF에 대한 얘기해 주셨고요. 가격 라인의 목표 주가 27만 원 전해주셨고 지금 가격에서 손절 라인 한 10% 정도 아랫단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도 좀 주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LNF 어제 같이 오른 이후 오늘 또 하락으로 전환된 두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